자, 세 번째, 5강이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자, 서울학원 강의와 평택 과외방 둘 다 잡고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디 보자. 자, 이분 거는 그냥 제가 강의용으로 쓴다고 허락을 맡은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본 그대로 씁니다. 무신, 병진, 병진, 정유 자주 들먹이는 명식이죠. 질문이 뭐냐, 서울학원에서 비율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 과외방 운영하는데 이제 왕복하는데 이제 힘들잖아요. 나이도 50대 중반인데. 그래서 이제 학원을 뭐 학원 측이 계속 복잡한지 뭐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의 수입이 5대 5였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쪽에서 500 벌고 나머지 한쪽에서 500. 근데 한쪽을 버려? 저번에도 이제 말씀했던 것 같은데, 예시로. 이게 이제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갑자기 수입이 절반으로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계묘년이란 말이에요. 계묘년. 계묘년이 이렇게 해서 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합해진단 말이에요. 반합. 인묘진이니까 봄의 기운으로 이렇게 합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모유는 뭐예요? 인성이 인성. 개수는 뭐예요? 관이에요, 관. 그러면 여기가 신자, 진,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관이라는 건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 묘가 와서 이렇게 만나다가 어디서 이제 여기서 쳐요? 묘유충을 쳐요. 그럼 요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재성과 진토, 즉 자기가 하는 일과 돈 버는 게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을 묘유충이 와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때가 학원을 그만둬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지와 월지의 진토 식상은 가르치는 일과 노동을, 시지 요금은 재성과 수입을 의미합니다. 진유합으로 일과 돈이 단단히 연결되어 수익은 생기지만 자신의 노동과 수입에 몸 전체가 묶여 답답함과 피로가 지속됩니다. 계묘년의 묘유충 합의 해방. 계묘년에 묘목이 들어와 시지 유금을 자극합니다. 이 충은 기존의 진유합을 깨뜨려 일과 수입에 묶인 상태를 풀어주는 해방의 계기가 됩니다. 현실적 지침. 합이 충으로 풀리는 운에는 답답하게 붙잡던 서울 강의를 내려놓고 정리해야 흐름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상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이 재성도 자유로워지지만,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자유로우니까 한쪽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일을 그만두어야 몸과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과외방과 새로운 수익 구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때 이거를 안 그만두고 계속 다녔었으면 뭐 몸이 어딘가 아프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죠. 뭐 그 뒤에 인생은 또 안 살아본 인생이니까. 하여간 요때 그래서 과외방을 저 서울을 정리하게 된 사례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개미년 답이 갑진년이에요. 갑진. 진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요? 진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원래 진토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묘목은 이 사람한테 세운으로 들어와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없는 오행이 들어왔어. 이 사람은 근데 진토가 두 개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막 너무 과해. 근데 과한 게 또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다음엔 좀 답답해질 수 있겠죠. 진토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일, 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건 식상이니까. 이 사람한테 일은 또 학생이니까. 학생으로 돈 버는 거니까 학생이 막 새로운 들어와. 근데 그 학생이 뭐야? 편안한 학생이겠어요? 힘들게 하는 학생이겠어요? 이 사람 원곡 자체 힘들게 사는 거니까 힘들게 하는 학생이 들어오는 거야. 편안하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에 다시 진이 들어와도 과거와 같은 답답함이 반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답답함이에요. 이 사람의 원곡은 그냥 답답함이 기본이에요. 답답함이. 왜? 여기 앞에 묶여있죠? 뒤에 묶여있죠? 그냥 인상 전체가 답답함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배경은. 하지만 서울까지 오고 가는 체력적인 어떤 힘듦이나 답답함은 해결이 된 거죠. 그 답답함이 반복되는 건 아니죠. 왜? 내가 이제 과외방만 해. 집에서 과외방만. 그러면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 그럼 새로운 답답함은 뭐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힘듦이지 공간을 이렇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육체적인 힘듦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이미 또 한 가지 뭐예요? 시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분한텐 삶의 방향이 어디예요? 이제 진토를 벗어나 유금으로 오는 거예요. 유금. 거기다가 이 유금이 이분한테는 천을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도와주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요거 하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병화일간의 정유시면 뭐였어요? 예. 말년운이 예, 영화세금 예, 센 불로 어떤 금을 녹이는 거예요. 센 불로 자물쇠를 여는 거예요. 아, 희망적이죠. 근데 뭐야? 염화 센 불은 누가 내? 누가 뭐 대신 내줘? 그럼 너무 좋겠죠? 갑자기 뭐 다른 사람이 사업하라고 돈 몇 억을 줘. 그러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거의 없죠? 그럼 센 불을 누가 내야 돼? 스스로가 내야 되죠. 그럼 앞으로 뭐예요? 노년에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요 시기, 요 진토 시기보다는 나은 게 뭐예요? 그래도 유금 시기야.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를 진토 때보다는 덜 답답한 뭐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이미 방향이 이동함으로, 즉 유금으로 이동함으로 같은 글자도 새로운 환경과 역할 속에서 다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3차원적 해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케이스 2 결론. 합이 무조건 기라고 충이 무조건 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례에서 진유합은 노동과 수입의 결합인 동시에 속박이었고 묘유충은 그 구조를 풀어 선택권을 돌려주는 해방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지방 본정과 근데 이 만들어낸 게 실제 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나중에라도 몇 년이 흘렀는 뒤에도 저거 내 얘긴데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집단지성을 작용을 해야 명리라는 게 하나의 통계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자, 사례 배경. 지방본정과 서울지경점 두 곳을 오가며 매장을 운영하는 40대 대표입니다. 서울점 출퇴근으로 체력이 고갈되어 정리하고 싶었지만 건물자와 동업자의 만료 계약관계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장님 원국은 진유합으로 일터인 식상과 재산인 재성이 단단히 묶여있어 그동안 두 매장의 메인채 극심한 답답함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운에서 충이 들어오는 시기는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는 해방의 기회입니다. 미련을 두고 계속 끌고 가면 몸과 뭐가 상해 건강이 상합니다. 충이 들어올 때 서울 매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사주 흐름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진유합은 노동과 수입을 결합시켰지만 운의 묘유충은 그 결합을 해체해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후 진이 들어와 진이 다시 와도 사람의 위치와 환경이 달라졌으므로 과거 사건이 그대로 복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면연에서 여러분 아까 이분이 여기가 개수가 들어올 때는 여기가 신자진합 수잖아요. 수기운. 그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 그리고 생각도 안 들어. 그냥 힘은 들어도 다녀. 근데 이게 묘가 이제 슬슬 일로 와요. 그러면서 유금을 만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만둘까 말까 너무 힘드네. 뭐 이런 거. 그만두는 이유는 뭐겠어요? 평택에서 하는 그 과외방이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어떤 좀 확신이 좀 드니까 그만두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그렇게 해서 묘유충이나. 근데 개수는 뭐예요? 여기서 개수가 왔어요. 근데 만나는 여기 뭐가 있어요? 관, 수기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근데 묘는 또 뭐예요? 묘라는 건 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성은 뭐예요? 계약서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와 여기 유금인 돈, 내가 돈 버는 거가 땅 부딪혀. 그럼 얘가 깨져. 얘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유금이 강해서 이 묘목이 얘를 건드려봐 얘는 깨김으로 깨져나가요. 그럼 여기 뭐예요? 계약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하고의 계약을 그만두고 본인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어떤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매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왜 배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주고 4,500원짜리 담배 사고 5,500원 거실러 받을 줄 알면 되지 뭐 하려고 수학 공부해. 이거 제일 무식한 소리예요. 수학을 무슨 뭐 산수 계산하려고 수학을 배웁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도 똑같아요. 뭐 좀 유명한 학자나 뭐 좀 사회적으로 그래도 그냥 좀 유명하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뻘소리를 막 합니다. 가끔 보면 대통령도 뻘소리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뭐 국영수 공부가 왜 뭔 필요가 있냐?
아니 그러면 국영수 기본도 안 돼 있는 애들이 인공지능이랑 뭘 할 건데요? 자, 질문을 잘하면 된대. 이제 인공지능한테. 아니 그럼 질문은 뭘 알아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아는 게 없는데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답답한 소리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을 자꾸 공부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대신에 지금처럼 좀 쓸데없는 뭐 그런 걸 비판하는 거지.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특히 국영수 기본, 뭐 영어는 뭐 이제 도구적인 거니까 쟤는 국어와 수학, 그리고 국어에서 파생된 사회 관련 과목, 역사 이런 거 필수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 이런 쪽이. 그리고 수학을 핵심으로 해서 과학 이렇게 파생되어 가는. 그러니까 국수가 핵심이에요. 영어는 뺍시다. 예, 국수가 핵심이라고. 이거 공부 많이 시켜야 돼 애들이. 아니 글 읽는 능력이 있어야 책을 읽죠.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글 우리나라가 뭐 문맹률이 낮다고 자랑하는데요. 문맹률이 낮은 거는요. 여기 있는 거 봅시다. 뭐 여기 기호는 칼과 가위, 수술과 치료, 강한 운동과 기술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라는 뜻을 몰라.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읽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문맹률은요. 이거를 읽어. 그리고 기술이라고 쓸 줄 알아. 그걸로 문맹률이 낮은 것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해력은 엉망입니다. 제가 문해력은 엉망이에요.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뉴스에서 아이들이나 특히 어른들 뭐 30대 엄마, 뭐 젊은 엄마들 중에서도 문해력이 잘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다는데. 그러니까 문해력. 그럼 이 문해력이 기초는 뭐예요? 공부죠. 어떤 공부? 국어 공부. 그리고 수학은 논리력을 키워야 되니까 수학 공부. 이거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 안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공부는 꼭 시켜야 돼요. 기본적 공부. 여기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그러지? 좀 화가 났다기보다는 좀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 기본적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질문도 잘한다. 그런 겁니다.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죠? 하여간에 요렇게 이제 뭐 백호살과 형살에 겁먹지 말자. 그래서 요거는 뭐 짤막하게 10분대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말이 많은 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 좀 많이 편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은 뭐 기존에 명리를 많이 배우신 분들은 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해 좀 잘 하시라고 좀 격가지 말들을 좀 많이 붙이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뭐라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또 제 목소리가 ASMR 저기도 되니까요.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5강의 1, 2, 3강에 해당하는 5강의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령 명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